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46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46회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심판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앞에서 45회까지 상표의 어떤 심사, 절차, 상표권, 침해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 등록 이후에 또는 상표 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 및 소송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허법을 배우시게 되면 또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지만 혹시 안 배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심판 및 소송에 대한 제도, 우리나라는 3심 제도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상표법의 심판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결과적인 게 있습니다. 심판에서 뭐 이겼다, 뭐 승소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송에서. 근데 심판에서는 이제 표현을 좀 다르게 쓰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결과의 표현과 용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법에 우리가 이제 쭉 과정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처음 1회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용어를 배운 다음에 이제 상표법의 정의, 상표법의 목적 그런 걸 배웠고요. 뭐 등록 요건과 함께 출원 심사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되면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 벌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입문 강의 같은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강의 듣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심판과 소송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자, 이런 것들은 한 3-4시간 정도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입문 강의에서는 이제 짧게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심판과 소송입니다. 자, 심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심판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만약에 예를 들면 누굴 때렸어요. 아니면은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맞았어. 그러면 이제 뭐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사고소에 따른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지방법원에 뭐 자기 집 근처라든지 사건이 발생한 쪽에 이제 재판 관할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특허법원이나 고등법원. 우리 상표법이나 특허법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 특허법 쪽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라든지 상표 디자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래전에 이제 뭐 관할을 이제 특허법원으로 웬만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확정이 되고,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맞네, 잘못했네 라면서 파기환송이라는 거를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파기, 여기에서 판단한 내용이 올라왔을 때 그걸 파기했으니까 다시 보내서 다시 해라. 대신 대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바꿀 수는 없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뭐 전혀 다른 내용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결과가 아닌 이상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나와서 보통 됩니다. 그래서 또 정확하게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와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불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자, 이런 게 보통 3심인데 우리가 이제 변리사가 되시면 이제 변리사가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우리 특허청에 심판이라는 제도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특허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심판원이 있고요. 특허 심사국이 따로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 뭐 특허나 상표에 대한 심사를 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자, 이제 심판을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특허 심판은.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심판관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신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판결이라고 하는데 신결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신결이 마음에 안 들게 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데 이거는 특허법원에만 됩니다.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허법원에서 한 게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여기와랑 비슷하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비슷하게 이루어져. 그래서 3심의 어떤 역할을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리사가 하는 거는 요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송 대리라든지 이런 게 막 분쟁이 있는 게 이것도 우리 이제 변리사에게 줘라. 왜 이거 변호사만 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민사소송법도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 과목들이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이 막 얘기했던 게 민사소송법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도 그래서 2차 과목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 우리는 주로 여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변리사가 주로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 심판의 종류입니다. 상표법의 심판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명이 서로 당사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서로 다투는 경우, 그건 무효, 취소, 권리범용의 심판, 이 3개 딱 있고요. 물론 무효 심판은 일반적인 무효 심판하고 존속기간 갱신에 관련된 무효 심판, 그 다음에 분류전환 등록 무효 심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무효 심판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 등록 이후에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상표권이 취소되는 겁니다. 무효 심판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거를 무효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좀 특유 제도인데 우리가 어떤 침해 이전에 어떤 상표권의 사용이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냐 뭐 이런 것들 침해 전 단계에 많이 하는 게 요거 심판입니다.
요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얘네들은 다 중요합니다. 단독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종합적인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아주, 그래서 자세히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 당사자의 경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특허청에다가 심사를 받았는데 만약에 거절 결정됐다, 뭐 그런 게 있겠죠. 일종의 어떤 결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절 결정과 보존각하 결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허청과 싸우겠죠. 이건 어떤 당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특허청의 결정에 다투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해서 특허법원을 가거나 대법원에 가는 경우에는 이제 특허청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거절 결정, 보존각하 결정, 불복 심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많지 않죠? 이 5개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특허나 이런 특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정정 심판도 있고, 뭐 통상 실시권 허여 심판에서 또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상표법은 이 5개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 3가지: 무효, 취소, 권리범위하기 심판. 그 다음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나 고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요거 같은 경우 거절 결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시험에 나오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크게 이런 4가지가 있습니다. 각하 결정, 심결각하, 인용심결, 기각심결,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요렇게 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각하 결정, 심결각하와 인용심결, 기각심결. 근데 이제 각자가 들어가면 아예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가 들어가면 뭔가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 기각이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보통 들어갑니다. 각자가 들어가는 게.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씩 나눠서 좀 보면, 자, 우리 각하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심결각하라고 있는데, 각하 결정은 뭐냐면 심판 청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특허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걸 청구하는데, 이제 소송 같은 경우는 소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심판 같은 경우는 청구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전혀 그 심판을 제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심판 청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청구를 했는데 우리가 심판 청구서를 내겠죠, 서류 같은 걸. 근데 그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각하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심리를 하는 걸 본안 심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안. 그런데 심리 자체도 받지 못한 거죠. 그 전에 벌써 끝난 겁니다. 각하 결정.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결각하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각하죠. 그러니까 본안까지는 아니고요. 각하 결정처럼 어떤 심판 청구서 가는 건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심판 청구를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안을 하기 전에. 그 중에 크게 뭐가 있냐면 청구인 적격이라는 게 있고요. 아무나 청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청구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 때나 청구하지 마라. 뭐 제척기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면 본안을 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잘못됐으니까. 근데 이제 방식적인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심결각하라고 하는데, 심결각하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심결각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안 판단을, 실제로는 본안 심리를 하기 전에 다 보는 겁니다. 이 2가지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본안을 했어요. 나름 심리를 했어요. 방식도 다 통과해서 본안 심리를 하게 됩니다. 무효 심판이든 취소 심판이든 했는데, 보니까 심판 청구한 내용이 맞아.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인용심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겠다. 인용심결이고요. 근데 만약에 왜 그런 걸 다투어 보니까 내용이 맞는데 왜 그런 걸 굳이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했어? 그거는 기각입니다. 기각. 우리가 뭐 폐기한다, 그 다음에 각하,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여기에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용 기각, 이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직은 안 배우셨지만 상품이 여러 개일 때 일부 상품에만 인정을 하거나 일부 상품은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효 심판이나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니까 우선. 근데 상품 일부에만 인용을 하거나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이 2가지의 경우만 있거든요. 무효 심판과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이 경우에는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조금이라도 뭐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인용심결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기각심결. 자, 이거는 본안 심리를 다 하고 나서 심판의 어떤 결론을 내는 시점을 심결시라고 하는데, 이때 나오는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심판의 결과 관련된 겁니다. 각하 결정, 심결각하, 인용심결, 그다음에 기각심결, 그다음에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이런 것들이 심판의 결과로서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심판에 관련된 거, 소송,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명언. 자, 열심히 버티고 계시나요? 버티는 자가 결국에 이기게 됩니다. 자, 원래 이제 극소수만이 버티게 되거든요. 안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힘드시더라도 잘 버티시고 공부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46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다음 회차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